네, 취업정보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초특급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스릴러는 아니군요. 예, 어쨌든 한 명의 취업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시장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준비생 한 분을 한 달 안에 짱으로 만들어드리려면 그만큼 최고의 또 코치분이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또 한 분 계시죠? 왜 제가 이분 걱정을 하느라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네요. 황선주 씨 오늘 쫙 빼입고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만 봐도 딱 면접이네요, 오늘은.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선준 씨도 많은 기업에 서류 접수하고 또 다른 준비, 이제 일정에 맞춰서 착착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난 하반기에 40번 떨어졌던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준비 상황이? 지금은 그래도 작년 하반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취업 스터디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적성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소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성 스터디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터디 2개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폭풍 지원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선준 씨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사전에 방송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약 15개 이상은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준 씨는 어때요? 지금은 또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어땠어요? 이번 주도 운이 좋게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면접 하나씩 갔다 왔고 갔다 오셨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하나씩 갈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장을 보면 어딘가 갈 복장인데? 예, 사실 오늘도 오후에 면접이 하나 잡혀서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어쩐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요, 이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 씨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지난 하반기도 1분 자기소개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을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일단 처음이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의 1분 자기소개서를 조금 참고하였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이렇게 과일이나 동물 같은 것에 많이 비유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좀 비유나 상징을 찾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선준 씨 같은 경험을 누구나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자, 1분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1분 자기소개 자체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이 면접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1분 자기소개인데 즉 1분 자기소개는 깔아놓은 멍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멍석 깔아놨으면 신명나게 놀아야죠.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분위기를 나에게 얼마나 호의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깔아놓은 멍석 안에서 이제 마음껏 노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러면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에 면접관들은 그때 뭘 보나요, 주로? 면접관들도 똑같이 피곤하고 면접관들도 사람입니다. 맞아요. 쉬는 시간에 똑같이 보면은 휴식을 취해야 되죠. 커피를 마신다거나. 근데 무엇보다도 면접관들은 바쁜 시간 동안에 현업의 업무를 잠시 제쳐두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원자의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만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지원자들에게 시켜보고 그동안에 질문거리를 찾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보면은 면접의 시작을 알리는 첫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선준 씨 이제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한번?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직무 지원자 황선준입니다. 저를 도전정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영어와 터키어로 된 이력서 2장과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터키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드렸고 그 결과 한국 남부발전 터키 사무소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 업무 방식이 다른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청년층과는 축구를 소재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나이대가 높은 장년층과는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코어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에 융화되어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자기소개 1분 동안 하는 걸 들어봤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네. 저는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한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긴장이 됐을 텐데 그에 비하면 좀 잘 해준 것 같고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풀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8점. 예. 저도 한 8점 정도. 8점?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사람의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달력이 조금 어떤 높낮이가 없지 않았나. 좀. 어때요? 예. 제가 보기에도 두 분 참 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합격을 좀 시켜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자 가이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선준 씨의 1분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6점? 예. 네. 6점. 감점이 어디서 난 건가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형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본인이 그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한 영업 직무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본문 내용이죠. 도전과 코어,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영업 직무와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좀 장황하고 일부를 좀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었어요. 예. 그래서 이 1분이 넘어가면 면접관들이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임팩트가 없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임팩트가 좀 초과하고 좋겠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1분 자기소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1분이라고 해서 딱 1분을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그걸 초시계로 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통상적으로 면접관들은 집단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동일하게 봤을 때 1분이 넘어가면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 45초에서 55초, 약 50초 내외로 하면 본인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 아주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준 씨, 그러면 이 지금 방금 했던 1분 자기소개를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이번 상반기에도 그렇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면접관들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인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해외 인턴 왜 갔냐, 가서 뭐 했냐, 약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많이 나왔군요. 그렇군요. 이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건 좀 좋은 현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면접관들로 하여금 나의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동시에 아울러서 면접관들에 대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랩을 하나 심어놓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대표님, 그러면 보통 지원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비유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이런 게 진짜 효과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비유나 상징이란 부분, 1분 자기소개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유치하지만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준 씨는 뭐로 비교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강점이 약간 끈질김, 그다음에 근성, 책임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100만 21, 100만 22, 약간 에너자이저를 키워드로 잡고 해볼 생각입니다. 어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준 씨가 방송에서 이런 전문 용어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럭지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단점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다부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꽉 차 있다. 체격적인 부분은. 예. 네. 그래서 보여지는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준 씨에 대한 분위기하고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건 너무 식상한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에너자이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유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거 말고 근데 그거를 팔굽혀펴기 하면서 해요. 진짜 내가 저기 하나 팁을 줄게요. 하면서는 좀 효과가 그 말씀을 하나 막 이러면서 예.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비유 해결됐고요.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좀 더 나은 1분 자기소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또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유치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1분 자기소개를 보면 삼행시를 이건 트렌드가 지나간 거거든요. 회사 이름이라든지 본인의 이름을 빗대어서 삼행시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가 좀 빗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너무 유치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근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면접에 있을 때 비유를 한다는 거는 본인에 대한 그 전체적인 첫인상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과 맞아야 되거든요. 저처럼 이게 깡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좀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가서 뭐 100만 21, 100만 22 하면 맞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자, 유치하지 않되 본인의 얼굴 분위기라든지 첫인상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가장 좋은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직무랑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예.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 화면 좀 한 건 좀 잠깐 좀 보실 수 있을까요? 하셨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는 네. 물론 그 제가 대학교나 이런 개인적인 컨설팅을 할 때도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 몸이 크게 3등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몸통, 다리. 그렇죠. 자, 1분 자기소개도 마찬가지로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내용 구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주장이 있고. 예. 내가 무엇을 잘한다라는 주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무엇을 잘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 요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가 지원 동기,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를 얘기를 했을 때 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강점이라든지 대외 활동 경험 또는 전공과 관련된 스킬에 대한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1분 자기소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하기가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 2가지 정도 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앞으로 회사에 왔을 때 마지막 꼬리, 기여도 부분에서는 각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선준 씨도 네. 뭐 100만 돌이라고 일단은 얼핏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첫 인상에 대한 비유나 상징이 나왔어요. 직무랑도 연결이 됐고 그러면 마지막 기여도 부분에서 이러한 상징을 재강조해 주시는 것들이 면접관들에게 마지막 인상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장, 근거, 기여도 그럼 이걸 바탕으로 새롭게 선준 씨가 1분 자기소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보시죠. 시작. 영업은 숫자다. 영업관리직 지원자 100만돌이 황선준입니다. 목표에 대한 추진력과 근성을 바탕으로 숫자로서 증명하겠습니다. 대학 4학년 시절 해외 인턴을 목표로 이력서 한 장과 한 달치 생활비 109만 원만 가지고 터키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찾기 어려웠던 현지 인턴 자리를 직접 발로 뛰어 한국남부발전 터키 사무소에서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남들은 위험하다고 꺼리는 용접과 전기톱, 그라인더 사용법까지 익힐 만큼 일에 대한 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숫자로서 성과를 증명해 보이는 땡땡사 100만돌이 에너자이저가 되겠습니다. 꼭 땡땡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보다는 좋아요, 아까보다. 완전히 일단. 좋아졌네요. 10점 만점에 저는 한 9.5점이죠. 예, 네. 점수는 많이 저는 좋아졌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훨씬 더 말하는 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떠세요? 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6점을 드렸죠. 네. 이번에는 8점 또는 9점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그 초기에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준 씨를 나타낼 만한 비유나 임팩트 있는 상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00만돌이, 에너자이저라고 하면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인터넷에는 너무나 흔할 수 있는데 100만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본인이 영업 직무에서 추진력 그리고 근성을 강조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높이 사주고 있고 마지막 기여도 부분에서도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재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확실히 대표님이 이렇게 구성을 잡아주시니까 확 네. 또 달라지네요. 그래요. 자, 오늘 1분 자기소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 저는 면접 현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1분 자기소개를 누구나 다 외워오고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반드시 외우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다 보면 기계음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되 반드시 중심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라. 그래야만 면접에서 버벅대지 않고 첫 시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선준 씨 다음 주 계획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 계획. 이번 주 네. 면접 2개 계속 가고 두 개. 계속 볼 자소서 거고. 열심히 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치월장 코너 그럼 대표님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우리 네, 살펴볼까요? 오늘도 원래 방송 계획상에서는 마지막 할 말까지 조금 더 다뤄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짧은 게 짧아요.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선준 씨하고 원포인트 코칭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면접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계속 방송 아니더라도 네. 만나시면서 원포인트 그럼요. 코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면접 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시월장은요. 우리 선준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1대1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됩니다. 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황선준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